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법망을 빠져나가 뒷세계로 도망친 낙인을 단죄하는 칼날이다. 인간은 을의 죄를 저지르면 증거인멸을 꾀한다. 진짜 그렇게 얌전히 있을 것이지. 흉기, 지문 등 다양한 증거가 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시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은폐하기 힘든 증거다. 아우, 뭐가 이리 무거워. 산에 묻어야 하나? 아니면 바다에 버릴까? 대부분은 산이나 숲에 시신을 다급하게 버리려 한다. 하지만 사람 시체를 처리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 그래. 시신을 토막내면 되겠다. 그러면 구멍을 깊게 안 파도 되잖아. 때문에 시신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다. 놈들은 시신이 훼손되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피해자의 유족은 그렇지 않다. 맙소사,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훼손시키다니. 악독한 놈을 악마가 아니고서 이럴 수는 없어.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내 손으로 죽여버릴 테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것도 괴로운데 시신마저 능욕당한다면 유족의 고통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범죄자를 쫓는 건 경찰뿐만이 아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여기 있었군. 살 가치도 없는 놈. 범인이 법망을 빠져나갔다면 음지에서 처벌하면 그만이다. 개자식, 시체 한 조각 남기지 않겠다. 하이에나의 똥이나 되어버리라지. 유족의 한을 짊어지고 악인을 처벌하는 것, 그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에 내 사무소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예, 실례합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이 남성이다. 초로의 남성은 언뜻 부드럽고 온화한 인상으로 보이지만 차디찬 칼날 같은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아내와 처제를 죽인 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의뢰인의 오른쪽 눈,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을 겪었던 모양이다. 의뢰인의 이름은 이와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을 운영했었다. 자, 고생 많았어. 에이, 저녁 늦게 먹어서 어떡해. 살찌면 어떡하지?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신경 쓰니? 아내와 처제가 손을 빌려준 덕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고. 이와타 씨는 창업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아이,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대출금 다 갚으라고! 네? 갑자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식당이 번창하기 시작할 무렵 채권자가 갑자기 빚을 전액 갚으라고 독촉해왔다. 일시불로 수백만 원을 갚으라니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아니, 매달 따박따박 갚으면 됐지. 갑자기 전액을 갚으라는 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맞아요. 자꾸 독촉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남자와의 대화는 평행선을 탔다. 하지만 이와타 씨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장사만 잘 되면 다른 대출처를 찾을 수 있어. 그놈한테 진 빚을 다 갚고 다른 데로 갈아타자. 난폭한 남자를 앞세워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채권자와 연을 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영영 오지 않았다. 그래! 뭐야 당신들? 어느 날 웬 건달들이 퇴근하던 이와타 씨의 가족들을 폭행한 것이다. 무장을 한 남자들은 6이나 되는 데다가 한눈에도 의뢰인보다 젊어 보였다. 사람 살려. 건적으로 만든 다음 차에 실어. 놈들의 대화를 듣고 이와타 씨는 상황 판단을 내렸다. 잡히면 모두 죽은 목숨이라고. 이와타 씨는 죽기 살기로 저항했다. 여보, 도망쳐! 처제 데리고 얼른! 이 자식이! 아내와 처제를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죽음마저 각오했다. 하지만 거센 저항에도 상황을 뒤집기란 불가능했다. 이 너치 내가 건방지게! 여기서 죽고 싶냐? 의식이 멀어져가는 가운데
이제 정말 죽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 이봐 거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치, 경찰이다! 튀어! 지나가던 경찰들 덕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와타 씨는 거기서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관님, 제 아내와 처제는요? 부인과 처제분이요? 현장에선 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아내와 처제는 놈들이 이미 잡아간 뒤였다. 이와타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수색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럴 수가. 토막나고 불에 탄 아내와 처제의 시신이 산속의 드럼통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산채로 신체를 절단당하고 화상을 입었음이 밝혀졌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두 사람의 시신을 매장할 때까지 이와타 씨는 시신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 후 경찰의 필사적인 수사로 범인이 체포되었다. 대체 왜 그랬지? 채권자가 그 사람들을 죽이면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5명의 남자는 채권자의 다른 채무자들로 빚을 빌미로 살인을 종용당했었다. 그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채권자의 집에 쳐들어갔고, 당신을 살인교사죄로 체포한다! 아니... 사장을 비롯한 간부 몇 명을 체포했다. 그 후 재판에 참석한 이와타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안 돼. 이상한데 실행범들에게 상처 하나 없다니. 이와타 씨에게 손을 물린 남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와타 씨는 실행범 중 한 명이 도주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감히 내 아내와 처제를 절대 용서 못해. 이 돈으로 니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이와타 씨는 식당을 처분한 돈으로 도주한 범인을 찾기로 했다. 음지에서 발로 뛰어다니며 마지막 범인을 찾는 데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내 가게에 돈을 받으러 왔던 남자가 사장 아들이었다고요? 경영난에 빠진 채무자를 독촉하는 일을 했다더군. 이윽고 확실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그 일만 성공하면 친부에게 회사를 물려받기로 했었다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열이 올라서 일을 벌인 모양이야. 원래 인성에 문제가 있는 놈이었어. 공범력을 맡았던 채무자들에게 죄를 떠넘기곤 몸을 숨겨버린 것이다. 그러다 절 찾아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합당한 벌을 내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라군. 이로써 사정은 파악했다. 대화를 끝마친 뒤 의뢰인은 제 오른쪽 눈에 손가락을 넣어 눈알을 빼냈다. 역시 의안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 오른쪽 눈은 아내와 처제와 함께 죽은 셈이지요. 덩 비어버린 눈 안쪽에서 나는 형형하게 불타는 푸른 불꽃을 보았다. 마음 같아선 제 손으로 복수하고 싶지만 이 몸으론 복수는 어림도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와 처제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잃어버린 눈에서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증오가 일렁이는 혼신의 절규였다. 나는 차마 의뢰인의 손을 떨쳐내지 못했다. 심정은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불길 없는 한을 거두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니까. 제 이익을 위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놓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더니 증거를 은폐하겠답시고 시신을 훼손해? 그 죄는 네 목숨으로도 다 갚지 못할 거다.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은 이 고문 소믈리에가 몇 조 배로 쳐서 돌려줄 테다. 표적의 정보는 이와타 씨가 대부분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악덕 사채업자 부친의 건달 아들이라 참 전형적이네요. 역량을 파악하겠답시고 아들을 시켜서 채무자를 들볼까? 아비나 아들이나 쓰레기로군. 문제는 놈이 어디에 숨었는가. 놈의 거처를 알아내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 산속에 있는 친부의 별장에 숨어있더군. 경찰은 아직도 수색 중인가? 수색은 하는 모양인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시간이 없어. 죽일 거면 빨리 죽여. 소재지는 파악했다.
경찰이 움직이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기는 별장에서 파티를 해? 자기 몸엔 인간의 피가 흐르지 않는가 보군. 놈은 그 별장에서 금세 모습을 드러냈다. 놈이 별장 밖에 싱크대에 올 때를 노려. 오늘 물 좋은데? 이봐, 쓰레기. 너를 위한 음지의 법정을 준비했지. 그럼 따라오실까? 놈의 신병을 삽시간에 확보했다. 놈을 고문실로 옮긴 후 고문을 준비했다. 루카워, 꼼꼼히 잘 발랐나? 예, 준비 다 됐습니다. 놈의 팔에 확연히 남은 이 자국.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는 놈을 깨울 시간이다. 범죄자에겐 관용이란 없다. 그것이 내 신념. 야, 일어나! 블랙잭을 휘두르는 손에 자연히 힘이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였다. 철판마저 움푹 들어갈 정도의 몽둥이질을 당하자 놈이 눈을 번쩍 떴다. 이 자식! 우리 아버지가 가만질 것 같아! 네 아버지는 교도소에 있다. 그렇지, 루커? 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신고당해서 체포됐었죠. 아빠 찾아봐야 소용없어! 오른쪽 뺨에 몽둥이를 갈기자 이가 모조리 부러졌다. 왜 이래?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건가?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이런 구제불능한 얼간이를 다 봤나? 구제불능한 얼간이라 한들 속죄 여부를 묻는 것이 내 신조다. 이봐, 네 명령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죄책감도 안 느껴지나? 내가 그리 묻자 휘둥그레한 눈이 이쪽을 향했다. 그 다음 순간 얼투당투하는 개소리가 튀어나왔다. 할망구 2명 태워진 게 뭐 어때서? 그게 뭐가 잘못이라고 이러는데? 뭐라고? 죄책감? 웃기시네. 그쪽이 나한테 죽음으로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무 잘못도... 말을 말아야지. 일단 눈알 1개 가져간다. 안구를 잃었던 이와타 씨의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라도 겪어보라지. 이놈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똑똑히 알려주마. 루카와 시작한다. 예! 준비 다 됐습니다! 버튼 누릅니다! 내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조스 루카와가 벽에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바닥에 구멍이 열리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마음껏 즐겨보라고. 이 구멍은 또 뭐야? 대체 뭘 하려고? 구멍에서 튀어나온 검은 무언가가 놈의 몸뚱이를 타고 올라갔다. 몇십 초 후 추잡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아파! 아파! 아무렴 그렇겠지. 몸이 뜯어먹히는데 안 아플 리가. 시작됐군요. 놈의 몸에 달라붙은 것은 바로 개미다. 물론 평범한 개미는 아니었다. 군대 개미를 용케 구하셨네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더니 특별히 공수해주더군. 아마존에 서식하는 군대개미, 피우마조차 가까이 가지 않는 흉악한 생물이다. 개미 고문은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거행됐다고 알려져 있다. 가지마! 사람 살려! 우리니만 가지. 방법은 단순하다. 죄인을 밧줄로 단단히 묶은 뒤 몸에 꿀을 발라 군대개미가 지나가는 길목에 놔두면 끝이다. 군대개미는 죄인의 몸을 뼈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운다. 지금도 남미에서는 사형의 개미를 이용하는데 죄인을 개미집이나 나무에 묶어 개미 먹이로 준다고 한다. 남은 한쪽 눈도 머지않아 개미밥이 될 것이다. 그때 놈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내가 잘못했어. 이만 용서해줘. 용서해달라. 순체 멋대로군.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못 본 채 할 순 없지. 이봐, 반성 좀 했나 보군. 좋아, 이걸 뿌려주지. 구청장, 고마워. 빨리 뿌려줘.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 빨리 뿌려줘야겠다. 분명 구충제를 뿌렸는데 이상하게도 단내가 진동했다. 선생님, 그거 군대기 미먹이 아닙니까? 아, 이런 실수. 그래도 뭐 어쩌겠어. 본인이 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이거 참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고 말았군. 뭐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겠는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자긴 살고 싶어 하더니 벌레만도 못한 놈. 저 썩어빠진 머리통도 머지않아 사라지겠지. 개미가 죄다 먹어치울 테니까. 몇 시간 후 놈은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게 됐다. 이대로 불에 태워서 처리하지. 그래야겠네요. 겸사겸사 군대개미도 처리하죠. 만에 하나 군대개미가 방사되기라도 하면 생태계가 위험해질 테니까. 이로써 의뢰를 완수했다. 이와타 씨의 한도 조금은 풀렸으리라. 복수는 의미가 없다. 천만의 소리. 살아가기 위해 복수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것이 나의 존재의의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에.